자, 여러분 오늘은 제 17사시가 되겠습니다. 광복을 위한 노력과 그 다음에 건국 준비 활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옷이 아주 멋있죠? 빨갛죠? 이걸 왜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지 아세요? 이유는 얼굴이 자신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선을 여러분들 여기다 두기 위해서 빨간색 입으시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광복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이거 뭐죠? 건국 준비 이겁니다. 자, 이제는 그 일본의 폐막이 눈앞에 보이게 될 때 각 지역에서 이제 건국 준비 활동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벌써 배운 거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봤죠? 한국 광복군 여기 나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게 되냐? 조선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 건국동맹,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오게 됩니다. 그 건국 준비 활동을 해 나왔던 단체가 크게는 우리가 뭐 한 서너 군데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연합군과 연합작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오늘 몇 쪽에 해당되냐면은 221쪽이 됩니다. 자, 221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 221쪽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어 나옵니다. 한국광복군 나오고 있죠. 자,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어지게 된다. 언제? 1940년에 창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됐죠? 그렇죠.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여기 나오면 항상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함께 연결을 시켜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복군이 창설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 광복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누구였냐? 지청천.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지청천. 이런 분에 의해서 광복군이 이제 창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복군의 활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광복군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전개를 해보게 되는데,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죠. 41년도가 됩니다. 자, 일본이 일으킨 전쟁 순서를 알 수 있죠. 1931년 만주사변, 37년 이후에 중일전쟁. 만주사변은 만주를 쳐들어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중일전쟁 나옵니다. 항상 그거는 연결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났다. 만주국이 성립되었다. 대일항쟁에 한중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일본이 중국 본토를 쳐들어갔다. 일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이후로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국민 총동원법을 마련하게 된다.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한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될 걸 왜 하필이면 하와이를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되냐? 그 이유는 뭐 당시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비행기에 급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이제 그 하와이를 점령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일본으로 오기는 어렵다. 배 이외에는.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우리 한국 광복군에서 뭘 하게 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일본 한번 붙자. 맞짱 제대로 한번 떠보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자, 조선의용대. 민족혁명단 기억나시죠? 누구? 김원봉. 민족혁명단. 자, 그 중에서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이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러면 일부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약 3분의 2 정도는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렇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조선의용대가 있었다. 조선의용대가 깨지게 된다. 그래서 약 3분의 2 정도는 어디로 가게 된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과 연결이 되면서 이들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의용대가 뭐가 되죠? 조선 의용군. 의용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약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임시정부로 가게 돼서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용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정도는 약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되게 된다. 근데 이제 간혹 우리 저기 친구들 보게 되면은 조선 광복군인지 한국 광복군인지 대한 광복군인지 막 헷갈려요. 근데 요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우리 학교 어느 학교? 한광고등학교. 알겠죠? 한국광복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그 한국광복군은 영국의 요청에 따라서 영국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과 연합을 하게 된다. 영국의 요청에 따라서 영국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한영군사협정이 맺어집니다. 한영군사협정. 군사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군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일부 병력,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10여 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10여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일부 병력.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인도와 미얀마 전선.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뭐로서? 저기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합군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인도와 미얀마 전선으로 이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싸우러 갔다? 10여 명 가서 못 싸우겠어요. 주로 했던 것들이 뭐가 되냐면 암호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포로 심문하는 거. 아무래도 영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잘 못하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선전문에서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가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합군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이 패망할 때는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하게 됐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다가 이 광복군은 중요한 것, 뭐가 나오게 되냐면, 국내 정진군이 조직되게 됩니다. 자, 국내 정진군이 조직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와 연합해서? 그렇습니다. 미군과 연합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누구랑 연결되냐면, 미국에 있는 전략정보처라고 하는 곳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국내 정진군이 조직되게 됩니다. 자, 이 전략정보처, 영어로 뭐라고 하죠? OSS라고 하게 됩니다. OSS, 풀어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영어 선생님들이 할 몫입니다. 이 OSS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뀐 줄 압니까? 여러분들, 미 중앙정보부, 그렇죠. CIA입니다, 이게. 자, 전략정보처하고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정진군이 조직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국내 진입작전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국내 진입작전.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특수훈련을 받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언제? 1945년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합니다. 작전명은 이글 프로젝트라고 제가 들은 거 알고 있는데 계획을 했습니다. 45년 말에 하게 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됐을까요? 무산되었을까요? 그렇죠? 무산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8월 15일에 어떻게 됐죠?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아니,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 아니죠? 무산이 되었다는 것. 국내 정진군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그냥 막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내 진입작전 시험 막 낼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일본이 패망을 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광복군을 이끌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잘 됐다. 빨리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21쪽을 보게 되면요. 그 백범일지. 그렇죠. 김구 선생님의 호가 백범이죠. 백범일지 내용 일부가 221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220쪽 보셔야 됩니다. 밑에. 쭉 밑에 보게 되면 국내 진공작전 계획에서 사료 톡톡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김구 선생님은 외적이 항복을 한다 하였다. 중간 생략하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 하늘이 무너진다. 가슴 아픈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맨 밑에 미국 육군부와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뭐입니까? 국내 진입작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을 하였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게 되냐면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이 여기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양화된다는 거죠. 왜? 너희 한게 뭐 있냐? 니네 한게 뭐가 있어? 우리가 가서 직접 싸우다가 얻었던 것하고 무산되어서 얻은 것하고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후 처리에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입장. 물론 우리나라 해방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작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굉장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북지방에 조선 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배울 때 있죠. 임시정부와 국내 진입작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입작전, 진공작전. 이걸로 외워주면 더 좋겠네요. 국내 진공작전. 자, 이거 기억해 둡니다. 자, 화북지방에 보게 되면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활동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되는데 교과서는 222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활동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데 화북지방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황하 이북이죠. 다시 한번 그립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지도 여기 황하, 여기 양쯔강, 여기 이북지방, 여기를 뭐라고 하냐? 화북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이에요. 중국의 북쪽 지역입니다. 자, 이 화북지방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옵니까? 조선의용대. 어디가 되죠? 화북지대. 그렇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것이 활동을 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누구랑 활동하냐면 중국의 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중국의 공산당과 군인들은 바로 누구냐? 팔로우들입니다. 공산당과 연합해서 이제 활동을 해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무슨 전투? 호가장 전투. 그냥 참고로 봐둡니다. 호가장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소탄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 화북지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역시 교과서 여러분들 반소탄전 교과서 222쪽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뭐 중국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여기 독립이에요. 나중에 조선 건국동맹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선 건국동맹은 44년도 국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주의해줘야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이 어디서 만들어요? 연안지방에서 1942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사람들하고 중국 공산당 소속의 한국인들, 중국 공산당 소속의 한국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결성이 되게 되는 단체가 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끌어들 리더는 바로 누구냐? 김원봉 아닙니다. 김원봉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뭐 의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민족혁명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의용정도 됐죠. 자, 이 사람 하나 더 나갑니다. 김투봉입니다. 원봉이 아니에요.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아, 김원봉과 그럼 김두봉이 형제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족보상으로 따지면 김두봉이 김원봉의 삼촌뻘 한 학년 위쯤 되게 되는데 그래요. 김두봉의 부인하고 김원봉의 뭐 어머니의 뭐 친척 되는 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 뭐 김두봉 직접적인 형제 관계는 아니에요. 자, 김두봉이라고 하는 분이 이끌었던 것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아까 얘기했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세 번째 뭐로 바뀌어지게 되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게 된다. 의용대 아닙니다. 의용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름이 뭐로 바뀐다?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누구랑 연결한다? 중국 공산당과 이제 연결되게 돼서 연결되어서 이제 주로 많은 활동들을 해 나오게 되는, 그래서 활동을 해 나오게 되는 단체가 된다. 자, 공산주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볼까요? 임시정부 산하, 그러니까 남쪽이죠. 충칭에 있었던 한광, 뭐죠?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화북지방에 있었던 조선의용군. 자,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두 세력은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형님들은 어디로 들어온다?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누가 이끌었습니까? 김구 선생이 이끌었죠?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임시정부 미군정에서 허용을 하지 않아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고, 요 형님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형님들은 나중에 북한으로 가게 되죠. 누가 이끌었다? 김두봉이 이끌었다. 이 형님들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의 주력부대, 과거 6.25 전쟁을 이끌었던 주력부대였던 뭐가 되게 되냐? 이 형들이 바로 누구냐면 인민군이 되는 겁니다. 인민군의 모태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요것이 됩니다. 자, 화북지방,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여기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의의가지면서 한번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어, 단어가 헷갈리는 것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독립동맹이냐, 건국동맹이냐 하는 문제, 김원봉이냐, 김두봉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냐, 의용군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주의 깊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단체들이 이제 만주지방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나올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활동이 되게 되는 건데, 만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1931년 2년 넘어가면서 한중연합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뭐 한국 독립당하고 중국의 뭐 호로군하고 연합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조선혁명군하고 중국의 뭐 이런 사람들. 자, 거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소강 상태였지만 이 만주 일대는 항일 유격 전술이 많이 전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나오는데, 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백두산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 여기 러시아로 넘어가면 이쪽 나오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가 되게 되냐면 이쪽입니다. 연해주가 있는 이쪽 말고 여기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두만강이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 옆에 있는 이쪽 지방, 과거 여기는 봉오동 청산이 있는 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하고 여기는 연해주 지역하고 요 경계 요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항일 유격 대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1936년도에 이제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조국광복회는 사실 우리가 앞에 김한중 선생님하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아까 그 지역 어디였습니까? 지워버렸네요. 어떻게 되게 되죠? 요쪽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자, 지도 그려보게 되면 여기 요렇게 되고 요쪽이라고 그랬죠. 자, 중국으로 봤을 때는 동쪽의 북쪽에 일본과 싸우게 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합군이다. 동쪽의 북쪽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는 중국과 연합부대가 된다.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동북항일연군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국 광복회는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군인들, 한국인 유격대원들, 한국인 유격대원들, 자, 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되면 함경도 일대의 공산주의자들. 오늘 공산주의 얘기 많이 나오네요. 함경도 부근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천도교인들. 자, 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조국광복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국광복회라고 따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에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거 구분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동북항일연군이 싸우는 가운데 조국광복회가 별도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어떤 전투?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보천보 전투. 함경도 지역, 이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던 조국광복회가 함경도로 들어와서 보천보란 지역을 공격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건 한 10여 명 정도 일본 군경들이 이제 많이 다쳤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조국 광복회 군인들이 광복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에 타격을 주었던, 일본 파출소 공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격을 준 사건이 되게 되는데,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많이 들어봤죠? 김정은이 할아버지,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설시켰던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보천보전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이죠. 근데 김일성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냐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930년대 우울하죠. 민족연합전선이라고 해서 중국 관내에서 조금 활동하고 있죠. 만주 없죠. 국내에서 무장운동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시기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보천보전도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 군경을 죽이고 했다. 이거는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보천보전도에 대해서 크게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파급력은 이만하게 나타났죠. 이른바 슈퍼스타 K입니다. 슈퍼스타 K, 김일성이 된 거죠. 자, 그렇더니 김일성 어떻게 되냐. 보천보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일본 군경에 쫓기게 되죠.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에 이제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이제 가게 되면 1940년대부터는, 연대로부터는 어디로? 지금 러시아가 되죠. 소련의 영토로 이동하게 되는, 소련의 영토로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은 언제 들어오게 되냐. 알고 있죠? 일본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승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소련으로부터 이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을 하게 되고, 북한 최고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사람, 이런 바에 있죠. 슈퍼스타 K라고 얘기를 했죠. 한일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당시 어떤 분위기에서 생각보다 크게 띄워진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